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강조하지 않고 막 우리는 뭐 계산 문제 위주로 막 하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보험을 하신다 그러면 모든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얘입니다. 담보하는 이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얘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시험에서 물어본 것도 얘입니다. 얘를 물어봐요. 이걸로 따라서 보상 담보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뭐 병충해, 가격 하락 막 나온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 어,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게 상, 중, 하가 있으면 요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신 걸 정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는데 시험 볼 때 지금 아직까지 뭐 보상하는 손해 가지고 뭐 뭐랄까 케이스 문제 같은 거 있죠? 사례 문제 같은 거는 아직까지 거의 별로 안 나왔어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우리 교재가 몇 개 넣어놨으니까 그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제가 병해충, 병해충에서 이제 제가 몇 개씩 한번 외워오시라 했죠? 그래서 네? 최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요? 요거는 하시죠? 요거 하시면 돼. 이제 50% 성공. 요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감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수업할 때 5개씩만 외우시라 했죠. 5개씩만. 그래서 병해 5개, 충해 5개. 근데 고추는 병해가 5개가 안 나와요. 충해가 5개가 잘 안 나와요, 얘들이. 그래서 정답은 제가 3개씩만 적어 놨을 겁니다. 3개씩. 5개씩, 3개씩. 3개씩. 그러면 감자는 좀 외우기 힘드니까 고추만 이거 이동영 교수님이 해주셨죠? 암기법 알려주셨죠? 안 알려주셨어요? 저는 제가 흰줄벼도 먹게 해서 해야죠. 흰줄벼도 몇 개 해서 해. 이동영 교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저한테 배워서 그래요. 이동 교수님이 저한테 배워서 그래요. 얘는 이제 1급 있죠? 적어보세요. 손해는 안 납니다. 대시, 담배. 3급이 흰, 무, 윤, 진딧물. 진딧물 기타예요, 기타. 영 힘들다. 다 외우시면 제일 좋고. 나는 때려 죽여도 못 외웠다 그러면 1급이라도 외우 영마탄 바죠. 그러면 영마탄 바죠 외웠는데 나머지가 나왔어. 그럼 뭐 그 2급 그냥 보내 2급. 2급 하시면 돼요. 실제 조사 나가면 3급짜리는 별로 거의 신고를 잘 안 하십니다. 역병, 꽃, 마름병, 한저병, 바이러스병. 이 바이러스병을 실제 조사하면 칼라병 그럽니다. 세균성 전문이병, 잿빛 곰팡이병, 곰팡이, 피드름, 담배나방, 가루이, 흰가루, 무름병, 균핵병, 진딧물. 앞글자만 빨간색 보세요. 빨간 것만. 역마탄 바점, 제시담배, 흰무균진. 근데 이제 막 몇 개 깔아놓고 이게 제일 쉬워요. 막 깔아놨어. 그래갖고 병해하고 충해를 골라라. 병은 뭐예요? 끝에가 병자 다 들어있어요.
정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쉽죠. 최대한 혹시 이렇게라도 좀 알고 계세요. 신경 써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 잠깐만 저는 여기 빈 공간에다가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제가 필기하는 내용이 맞나 안 맞나 보시고 틀린다 그러면 잡아먹었듯이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제가 뭐예요? 집중 호흡입니다. 근데 집중 호흡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분류됩니다.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라는 상품하고 인삼이 있어요. 인삼. 자, 일단 집중 호흡은 호흡 경보가 내려야 돼요. 호흡 경보. 또는 12시간 누적 80mm 이상입니다. 근데 이때 측정할 때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사고가 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 몇 개? 3개. 3개. 이 3개를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각마다 그 우리 추국이라 생각해. 추국이라 생각해. 거기서 올라온 게 80mm 하나당입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냐? 두 번째. 폭염입니다. 폭염.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폭염입니다. 물론 일소부터 나오겠지만 폭염의 기준이 폭염 정보가 발령돼야 됩니다. 그리고예요. 얘는 그리고 연속 2일 이상 33도 섭씨 33도죠. 이상 지속돼야 돼요. 두 개가 엔드로 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폭염 경보 그러면 폭염 잠깐.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특보. 폭염 호우특보 아니라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여기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제가 자꾸 오타내는 거 보니까 배고플 때가 돼서 그럴 거예요. 자, 봐보시게요. 자, 그러면 문제 봐보세요. 문제. 요거 놔두시고 하시게. 이게 집중호 나왔다, 폭염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얘를 떠올리시든가. 안 떠올리다 그러면 적어놓으시고 하셔야 돼요. 적어놓고. 안 틀려야 돼. 이런 데는 안 틀려야 되니까. 7월 4일 거 집중호 온 거 보면요. 호우경보 발령됐죠? 발령됐습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예요. 밑에 그 미리가 몇 미리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부책이고요. 8월 3일 날 보니까 폭염특보 발령일이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네요. 그리고 관측소의 관측 내용을 보니 자 A, B, C가 있어요. 일단 폭염특보 발령됐고 연속 며칠 이상? 이틀 이상. 그리고 33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C 관측소에 있죠. A도 있고 C도 있죠. B는 아닌 거고. 그래서 전부 다 보상하는 손해 부책입니다. 근데 10번에 보시면 호우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답니다. 얘가 안 발령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 그럼 얘는 돼야 되죠. 밑에 보니까 A, B, C 해서 50, 60, 70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혹시 얘를 50, 60, 70을 다 더해서 180mm다 그러면 안 돼요. 한 군데가 넘어가요. 한 군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써가서 왜 면책이냐, 면부책 판단해서 면책이냐, 사유를 써라 그러면 요 사유 쓰시면 돼요. 그대로 문장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2번인가요? 그 다음 문제. 우리 교재에서 동상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봐보시죠. 동상. 동상해는 뭐냐? 허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
작물이 얼어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발생하냐면 봄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가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늦가을 있죠?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봄동상해, 봄에 발생하면 봄동상해인데 걔는 언제 들어있냐? 우리 그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적과 종료 이전 손해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죠? 거기에 들어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에 가을이 있고요. 그러면 겨울 동상에 남았죠? 겨울 동상에는 거시기 온주밀감 망감리에 보시면 12월 21일부터 있는 거 우리 수학기 동상의 보장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름에 없죠, 여름. 여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을 동상에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보상해 준다 했죠. 그때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얘가 얼어서 생긴 피입니다. 얘는 뭐냐? 과실 또는 잎입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의 범위 안에 이파리란다. 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단감이나 떫은 감의 경우는 잎이 피해 입어도 이 정상과의 피해가 인정된다 해서 얘까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확기 동상이에요. 동상에. 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얘는 감귤이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피해. 농작물. 근데 여기 있는 기온의 하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기온의 하강. 자, 얘는 두 가지죠. 제주, 웨지. 제주는 영하 섭씨 3도 이하로 6시간 지속. 이상 지속이죠. 이상 지속. 제주에도 영하 그냥 0도 이하로 48시간 지속이. 정리를 잘 해두시고 이렇게 되셨나요? 되셨죠, 과제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심화 과정 들어가 볼게요. 이제 다 지우고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거. 방금 했던 거.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발생한 피해, 뭐 잎에 발생한 피해 하시면 되고요. 가을 동상이 인정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조사 나갔을 때 결빙 증상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하면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이 피해를 인정한다. 이 피해. 그럼 이 피해를 인정하려면 10월 31일까지 가을 동상해로 과손의 그 전체 이파리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고사 뭐 피해 벌써 하시면 됩니다. 고사한 경우. 이 전까지 이파리에 피해 입으면 정상과에 영향을 주는데 이 이후로 피해 입으면 이제 바로 수확하기 때문에 정상과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읽어볼게요. 전라남도 담양군 땡땡면에서 단강과손을 경작하는 B씨는 담양에도 좀 많이 한가 봐요. 24년 농작물 재해보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하였다. 적과전에 사고 없었고 기상환경 평균 수준으로 적과 착과량이 평균 착과량의 200% 달했다. 그러면 더 많이 수확됐다 그 말이겠죠? 10월 하순부터 수확을 하던 중 11월 2일 날 과실이 얼어있고 잎이 고사하는 증상을 발견하고 피해 신고하였다.
이에 손해평가반 C와 D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기상청 정보를 통해 10월에는 영하의 기온이 없었으며 11월 1일 22시부터 06시까지 8시간 동안 영하의 기온이 있었죠. 그래서 이 피해가 몇 퍼센트? 단감과실 결병 증상 확인하고요. 이 피해가 있다. 그러면 단감 과실에 대한 얘 동상에는 인정할까 안 해줄까요? 얘는 해요. 얘는 하는데 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단감 과실의 결빙 증상인가 가을 동상 입었죠. 얘는 보상해줘요. 왜 그러냐면 보험 기간이 11월 15일까지니까. 근데 11월 2일부터 1일부터 2일까지니까 얘는 지금 11월 30일을 넘어버렸죠 지금.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겁니다. 밑에 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저 밑에는 그냥 말 그대로 모범답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 이런 의미로 해서 얘가 아니니까 보상이 안 된다 쓰시면 되고요. 이 문장에서 단감 과실은 보상된다 안 된다? 보상돼요. 단감 과실은 11월 15일까지니까 가을동상. 이 피해는 이제 언제까지? 11월 31일까지고요. 10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고 자, 인삼에서 나온 겁니다. 인삼.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삼에서만 이렇게 좀 해놨어요. 실제 기출됐던 것도 있습니다. 기출도 됐고 인삼 가지고 빈칸을 한번 채보죠.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 아까 집중호우는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령된 때 어디가 없어요. 또는 과수원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몇 시간? 24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이죠. 이상. 자, 침수 보시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 농지의 다량의 물,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인 거고요. 자, 내행해입니다.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출, 전, 엽, 기, 4에서 5월. 4에서 5월. 그리고 몇 도냐? 0.5 찬기원. 됐죠? 자, 4번의 폭염입니다. 폭염. 벽과전 종합위원방의 폭염과 관리는 폭염특보 뭐 그런 말이 없죠?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시죠? 섭씨 30도. 며칠 이상? 7일 이상. 그리고 타들어간 증상이 타들어간 증상이다 해서 이 말은 진짜 불에 탄 것처럼 까맣게 타들어간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까맣게 타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동상이 있죠? 이파리 동상이 입으면 그렇게 됩니다. 폭설 가볼게, 폭설. 얘가 조금.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몇 시간? 24시간. 신적설이 얼마 몇 센티미터? 5cm 이상. 자, 되셨고 넘겨보시면 잠깐만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보험기간 놔두시고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의 안정보험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 플러스 뭐 가격 하락이에요. 1과목에서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2과목에 가시면 피해율 자체가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구해봐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 얘가 발생하지 않고 얘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만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청년, 소학, 양 예를 들어 1000인데 1000이고 기준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얘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보니까 1500kg 나왔어요. 그러면 피해 봤어 안 봤어요? 피해 안 본 거죠. 그래놓고 계약자한테 보험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큰일 난다고. 얘가 물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수, 학, 이 가격이 1200원이다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게 뭐가 돼요? 기준 수입. 두 개 곱한 게 실제 수입. 그거 가지고 뭐다? 보험금이 나가는 거다. 아셨죠? 요거까지는 좀 받으시고. 이렇게만 해갖고는 1과목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과목에서는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얘를.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따로 이제 구하는 것도 우리가 2과목의 내용이고. 다시. 얘 구하는 거는 몇 과목? 1과목 내용이고. 얘 구하는 거는 2과목 내용이고. 둘이를 섞은다 그러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 기간은 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만 넣어놨어요. 꼭 외우실 것들. 꼭 외우시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안 넣어놨습니다. 외우셨겠죠. 적과전 종합위험 전부 다. 눈빛을 보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과수 상품에서 제가 수업할 때 뭐 포개수일일, 복개수일일 했는데 거기에서 끝자리가 31일 날 끝나야 되는데 31일 날 안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탈구 같은 거 며칠 날? 20일 날 끝납니다. 밤은 복개수일 그러니까 반발수시 반발 그 바라기 있는 거 하나 해볼게요. 바라기 시작이. 그다음에 반발수시 적어 드릴까요? 안 적어도 돼요? 아 적어야 돼요 이거. 얘가 며칠? 7월 20일. 얘는 밤, 발, 수, 시. 호두는 호, 발, 수구. 그러면 유자는 왜 제가 넣어놨냐? 보통 끝나는 시점 언제예요? 수학기 종료 시점에 끝나요. 유자는 언제 끝나요? 수학 개시 시점에 끝납니다. 참달에 보시면 참달에 보시면 꽃눈 분화기 그 다음에 11월 30일 초가 꽃뭐 그래서 저는 참꽃수 했었는데 참꽃수 했었는데 이름은 이제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참달에 하시고 과실 나무 비가림 하시고 비가림 이름 아실 겁니다. 얘가 1년 얘는 1.5년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1년 1.5 나무의 보험기간 비가림실의 보험기간 몇 년짜리? 1년짜리 참달의 과실의 보험기간은 1.5년짜리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7월 1일이에요. 여기가 6월 30일 되겠죠? 여기는 언제? 11월 30일 돼요. 대충 이렇게 본다면 10월 30일이니까 이렇게 대충 본다면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이때 발생했어요. 계약자는 과일, 나무, 비가림을 이날 가입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사고는 한 8월 30일 날 발생했어요. 보험금은 몇 개만 나가요? 이렇게만 보면. 추가로 가입 안 한다고요. 몇 개만 나가요? 한 개만 나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 푸시다가 다 있으니 가입 금액도 있고 다 있으니까 보험금 뭐 이렇게 세 개를 다 구해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 보세요. 7월 1일 날 만약에 가입했다 그래요. 그러면 나무하고 비가림은 언제 보험금이 끝난다고요? 6월 30일 날. 그다음에 과실은 11월 30일 날. 그러면 사고는 8월 30일 날 났으면 이 두 개는 보험계약 종료되어 버렸죠. 보상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고 뭐만 받아요? 과일만 받는다. 과일. 그거는 지금 빼고 보험 들어요. 드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나온다 그러면 하나만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주 예의적인 사람. 네. 맞아요. 아니, 뭐 이듬해, 이듬해. 이듬해, 이듬해. 7월 1일 날 하고 내년에 2월 30일 날 끝난다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시게 다신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말이냐면 이 두 개는 몇 년짜리? 얘는 몇 년짜리? 1.5년짜리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릅하고 블루베리를 대추 있죠, 대추. 대신수시 하시면 대신. 앞에가 이상한 애죠. 대신수시. 자,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보면 전부 다 계약철 입사시고요. 소확기 종료 지점인데 두릅은 언제? 5월 15일 날. 블루베리는 9월 15일 날. 그래서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언제가 5월 달이고 언제가 9월 달인지 헷갈리신다 그러면 우리 두릅을 언제 먹는다고요? 봄에 먹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5월 15일. 얘는 언제? 9월 15일. 자, 그 다음에 벼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2양 직파 불능 보장, 제2양 제2직파 보장, 그 다음에 경작 불능, 수학 불능, 수학 감소인데 이 두 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자,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여기다가 2양 한 개 적으시면 안 돼요. 그냥 7월 30일 적으셔야 됩니다. 이 며칠? 7월 30일. 경작 불능 언제? 출수기 2차. 요거 보세요. 조사령의배는 언제까지예요? 8월 3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사령배 경과 비율이 5, 6, 7, 8 있죠? 8월까지. 나머지 다른 애들은 콩하고 팥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수확 개시 시점이 경작 불능 보장 종료 기간입니다. 자, 밑에다가 아까 눈빛을 보니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을 에 대한 보험 기간을 암기가 안 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적과 종료 이후 것만 보시면 돼요. 아니, 적과 전. 적과 전 보시면 사과하고 됩니다. 종기만 보시죠. 종기. 종기는 6월 30일까지. 적과 종료 시점. 그다음에 단감하고 떫은 감은 7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일소 가볼게요. 일소. 일소 피해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전부 다 적과 종료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그다음에 가을 동상의 가을 동상의 사과하고 배는 적과 종료 이후부터 아니다. 가을 동상의 9월이죠. 9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하고 떫은 감 9월 1일부터 11월 15일. 얘는 과실이고 이파리 피해다 그럼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팥 보시, 팥. 팥은 팥계수 하셨는데, 그때 팥이 11월 며칠? 1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양배추 보시면 앞에부터 보셔야 돼요.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언제까지 정식하라는 이야기예요? 30일까지 하라. 30일까지. 근데 수학기 종료 시점은 극조생종, 조생종은 이듬해 2월 28일, 중생종은 이듬해 3월 15일, 만생종은 이듬해 3월 31일. 수박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 수박은 정식을 언제까지? 5월 31일.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 잘 보세요. 다음에 언제까지 해보니까 수학 개시 시점까지네요. 아까 수학 개시 시점짜리 하나 있었죠. 유자. 자, 이번 문제는 8월 15일을 8월 10일 초과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맨날 헷갈려 하시는 거. 89. 89만 헷갈려 하시고 그 다음에 두릅하고 블루베리. 그 다음에 참다래 있죠? 참다래는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11월 30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참다래는 나무하고 비가림도 같이 보시라. 나무하고 비가림도 같이 보세요. 얘는. 또 나무는 제가 참치유 했었죠? 참치유.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듬해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에서의 경작불능 누구 있어요? 출수기천. 제가 빨간색 하는 부분만 잘 보셔야 됩니다. 자주 많이 틀리신 분들이. 실제 모의고사 내면 보험기간은 거의 안 틀리시거든요. 많이 외우셔가지고. 네. 팥 같은 경우는 7월, 11월 13일. 수박은 8월 10일. 이 정도 보시고 생산비 보시면 이는 제가 새로 만들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마 저기 뭐냐 그 여러분들 그 파일에 올려서 놨을 거예요. 일과목 자료에 올라가 있는데 보시면 처음에 뭐부터 외우시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첫 번째 외우셔야 돼. 밑에 최초 수학 전도 보이시죠? 그것도 앞에 시기부터 외우셔. 시기부터. 그럼 해놓은 거는 뭐냐면 판매 개시년도 7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게 파종 정식이 뭐가 파종인 정식이는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심은 지 7월 30일을 넘을 수 없고 언제까지? 심은 지 8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예요. 예. 80일째 되는 날 24시. 그다음에 가을무는요. 심은 지 80일째 되는 날 24시. 가을무하고 고랭지무가 같네요. 고랭지 배추는 심은 거는 7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심은 지 7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보험기간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봐두시면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최초 수학 저 직전이라고 되어 있죠. 최초 수학 직전이 끝나는데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월동 배추는 최초 수학 직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듬해 3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당근은 바뀌었네요. 2월 말일. 자, 최초 수학 직전에 보험이 끝나는데 이듬해 2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통파하고 외우셔야 돼요. 시골에 가시면 예전에 시골에 가시면 또랑 하나 맞고 품었잖아요. 맞고 물 품었잖아. 뭐야 그냥 품어대요. 막
자꾸 보시고 자꾸 하시고.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버리면 이제 진짜 아픕니다. 실제 이론서에 보시면 얘하고 막 섞여 있죠. 섞여 있거든요. 네, 따로 빼놨으니까. 여기도 외우시면 편하실 거고. 자, 넘겨보시면 제파종, 제정식.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게요. 자, 제파종, 제정식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저 보시고 앞에를 일단 외우시라 했죠. 앞에를 외우시라 했죠. 그리고 나서 제파종이든 제정식이든 더하기 얼마만? 10일씩만 하시면 돼요. 10일씩만. 10일 더하면 25일 되고, 10일 더하면 10일 되고, 10일 더하면 10일 되고, 10일 더하면 25일 되고, 10일 더하면 25일 되고, 10일 더하면 25일 돼요. 전부 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만? 앞에만 외우시라. 그런데 더하기 10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제가 진한 글씨를 해둔 겁니다. 총 4개 품목입니다. 진한 글씨 보이시죠? 당근 보시면 판매 개시년도 8월 31일과 종료일이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정식에 보시면 봄배추는 4월 20일인데 어디까지? 5월 15일까지. 며칠이에요? 이건 25일인데 25일. 그 다음에 대파는 판매 개시년도 6월 15일인데 6월 21일이네. 6일이네요. 6일. 단호박은요. 5월 29일인데 5월 31일. 이틀 만이네. 이틀 연장이네. 고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얼마? 6월 10일이고. 그래서 외우실 때 제파종 제정식 있죠? 그거는 뭐만 보시라? 진한 글씨 해드린 부분 있죠? 요것만 보시라. 얘 말고 전부 다 뭐예요? 더하기 10일. 앞에서 더하기 10일이에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인삼 보험기가 들어가겠습니다.